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국정감사 바로 앞두고 조상준 국정기술실장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기구상 특성 때문에 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감사를 진행을 비공개로 하지 하는 않습니까?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회 입장에서는 좀 별르고 있는 그런 상임위가 정보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루 앞둔 25일 그저께에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네.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고요. 예, 후임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이 됐습니다. 이 조상준 기조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됐던 그런 사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상준 전 실장은 1999년에 검사로 임관을 했고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에 몸을 담았는데 네. 예, 그때 유명한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같이 해서 뭐 어떤 쪽에서는 뭐 한동훈 왼팔이면 조상준 오른팔 아니냐. 뭐 그렇게 네. 우동훈, 자상준 이런 얘기도 뭐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통령 오른손잡이인데. 네. 그렇게 불리웠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대통령 신임의 막강한 인사다. 김규현 원장보다 더 막강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빠르게 그렇죠. 그렇게 사표가 수리가 돼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든지 의문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사의 표명한 게 그 직접 상급자가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인데 네. 국정원장 이를 모르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유서를 통보했다. 비서관실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사퇴를 사의를 표명한다면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실 입장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사임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예.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임 절차라든지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사임을 할 거면 국정원장에게 먼저 그렇죠. 보고를 하고 바로 직속 상관인데요. 그렇죠. 예. 그럼 국정원장이 중간에서 대통령한테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국정원장은 일단은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네.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거나 혹은 관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패싱한 인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냐. 이것이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의원 일부가 그러면 그 비서관이 유선으로 국정원장에 통보를 했다는데 누가 했느냐? 어느 비서관인지 밝혀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문도 했는데 그것까지는 밝혀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과정이 뭐 이렇게 이상하다 보니까 사의를 표명한 이유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어요. 국정원 인사를 두고 갈등이 있다라는 설이 있고 특히 어제 KBS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양쪽 간에 그러니까 김규현 원장하고 조상준 기조실장 간에 인사안이 달랐다는 거예요. 안이 다르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김규현 원장이 국정원의 어떤 공무가 있어서 네. 자리를 비운 동안에 조상준 실장이 자신의 인사안을 들이밀었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김규현 원장이 그걸 다시 고쳤다. 아하.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는 김규현 원장 쪽을 손을 들어줬다. 선택을 했다. 예,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에서는 인사 갈등은 아니다라고 일단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기사에 슬쩍 뭐 윤 대통령이 실망했다고 전해진다. 실망했다. 뭐 도덕적인 문제다 이런 예. 표현이 또 나와가지고 이건 예. 또 무슨 얘기인가 이런 또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 아끼는 대통령이 아끼던 사람인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나가게 된 상황에서 지금 사표 수리도 빨리 되다 보니까 네, 경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김규현 원장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다고 했을 때 지금 정권 초기고 대통령이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는 조상준 실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쉽게 그렇게 튕겨내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나아가서 자진 사퇴 이전에 갈등이
이든 뭐든 간에 경질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추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상준 실장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일단 기자들이 입원이 확인되는지 예.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확인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 이상일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게 뭐 일시적인 증상이나 피로 이런 것들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자체로 건강 이상 때문에 사퇴했다. 이렇게 근거가 바로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또 추측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국정원의 또 실세이기도 하고 이번에 국정원 뭐 감사라든지 이런 거 조상준 기조실장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국감에서는 또 안 나와버렸으니까 정보위에서는 네.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 지역위원장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무슨 이야기 나왔는지 이거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세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스스로 야당을 욕했는데 그 말마저 스스로 부정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거듭한 상황이고 국민들은 자기 한 말마저 부정하니까 그 신뢰감은 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시정연설에서 뭐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1,200명이 모였다고 하네요. 네, 어제 국회 본청 앞에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람이 1,200명 설 수가 있나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가득하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도 밀도까지 하고요. 세어보지는 예. 못했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 추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들. 또 보좌관들까지 1,200명의 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게 제목이 민주당 민생 파탄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대회라고 하는 이 대회가 어제 열렸고 예. 본격적으로 뭐 강대강 싸움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시정 연설을 통해서 협력,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를 걷어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아마 더 이상 협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이번 주 초에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규탄을 할 때에 네. 협치는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라는 발언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정연설을 거치면서 봉합이 되거나 어느 정도 물꼬를 튼 게 아니라 그냥 더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발언은 이제 후한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네. 협치 통합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자, 지금 시정 연설 그때는 민주당이 침묵의 보이콧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뭔가 이제 더 공세 수위를 좀 높이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네. 보통 당 대표 정도 되면은 직접적으로 강한 워딩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공격적인 워딩은 소위 저격수라고 뭐 불리는 공격수들이 의원이라든지 이제 하는 거가 맞는데 예, 아니면 원내 대표가 하든지 예. 특히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대표의 표현이 수위가 올라갔다면 그것은 민주당은 정말 수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이 대표가 어제 썼던 표현이 일단 야당 죄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악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표현. 정치 검찰을 네. 앞세웠다.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죄악이라고 표현했고 한심한 정권이다. 그리고 정치가 아니라 지배만 통치만 일삼는다. 네.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 강경 메시지에서 양쪽 간의 뭐 협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째 구호 중에 경제 무능 대통령 이런 구호가 눈에 띄긴 띄었는데 특히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 부분을
민주당은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이게 지금 꾸려졌는데 오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 이름을 보면 김진태발 금융위기 그 진상조사단. 일부러 얘기를 한 김진태발 예, 붙인 겁니까? 더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은 김종민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아하. 네, 그리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그렇죠.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파 안배 음흠. 더하기 당이 단결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국회의원을 지냈고 금융감독원장 잠깐 지냈던 김기식 전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김진태 지사의 그 뭐 채무불이익 논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국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민주당 내 의원 모임 중에 더 좋은 미래라고 있는데 네, 더 좋은 미래. 예. 네, 경제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지사, 경제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들에게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사와 김진태 지사,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서 같이 검사라는 어떤 틀로 공동 엮어서 부모가 있으니까 공격을 역공을 하는 그런 전략이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레고랜드 관련해서 나였다면 뭐 바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정조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꺼냈던 국정조사 카드가 몇 장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이라든지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감사원이 최근에 서해 공무원 맞습니다.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것이 독립성을 침해해가면서 중립적이지 못하게 감사했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서 뭐 크게 봐도 이 두 가지 사안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안 사실 요번에 김진태 지사 논란까지 합쳐서 세 가지를 동시에 국정조사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버겁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거냐. 아하. 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경제 얘기긴 한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이거를 생중계를 한다고 하네요. 80분간 방송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이제 뭐 고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들 간의 여러 협업을 통해서 또 만든 회의고 이미 10차례 진행이 됐는데 네. 이거를 이제 오늘 80분 정도 회의하는 것을 생중계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냈다고요? 네, 직접 냈다고 합니다. 오. 보통 뭐 참모들이 대통령님 이거 한번 보여주는 전략을 예. 택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생중계하지. 이렇게 해서 아유. 네, 실제 생중계로. 대통령 목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예. 오. 도어 스태핑 아닙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것을 제안했고 주제는 뭐 안 할 네네. 것 같긴 한 사회는 딴 사람 보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질 것 같습니까? 네, 참고로 회의는 이제 사회는 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요 장관들이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출석을 해서 주제를 다루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수출 동력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신성장 산업에서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찾을 것이냐 이렇게 좀 주제가 집중이 될 것 같고 여러 또 부처별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K컬처 관광이라든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주제들은 일찌감치 확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토론도 이제 예정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주제도 많고 네네.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다룰 수 있을까? 특히 장관들만 참석하고 전문가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전문가 참석 안 하고 장관만 하더라도 네. 고루고루 발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그게 또 것 있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발언을 너무 안 하면 대통령은 저기서 그냥 폰만 잡고 있는가 아하. 이런 평가가 나오겠지만 너무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해도 장관들은 병풍인가 예.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뭐 보도 중에 네네. 말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아마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대통령이 좀 이렇게 대화할 때 말이 많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생중계를 하고 하면 80분 기간이고 또 오후 2시에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에 나왔던 주요 대목들이 발췌가 돼서 그렇죠.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그렇게 보도됐을 때 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의 모습이 능동적인지 또 다른 참여자와 원활하게 대화하는지 또 이 회의 전후에서 어떤 이슈가 불거지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 뭐 정치적 차원에서도 지지율에 어떤 효과를 끼칠지의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서 첫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착공식을 열었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도 내고 축하를 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48초간의 한미 정상회담. 네. 그때 당시에도 일단 윤 대통령이 IRA 감축법에 IRA에 대한 네. 그 우려는 전달을 했지만 그때 확답을 백악관 브리핑이라든지 쪽에서 확답을 백악관에서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확답을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을 했고 그 친서 내용 중에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네. 어제 현대자동차그룹의 그 전용 공장 착공에서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행사에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 한국에 대해서 좀 현대차에 대해서 잘 봐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높은 지역이긴 한데 네. 이 조지아주의 주지사하고 상원의원 2명이 다 참석을 했는데 별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를 배려한 IRA 개정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도 현대차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 일자리 창출도 해주는 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는 좀 차별받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대로 IRA가 원안대로 시행이 돼버리면 미국 시장에서의 그 보조금이 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있는데 그 전기차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가 한 500 내지 3,500달러까지도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투자를 해서 본격 가동을 하고 차를 생산하면 아하. 그러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꽤 많이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사실 요즘에 경제와 안보가 많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또 한미 동맹을 위해서 투자하는 측면도 있다고 현대차는 네. 생각을 할 텐데 혜택을 막상 당당히 못 입지 받으니까.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동요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